지상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의외로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주차 공간도 넣어야 되죠. 또 대지 안에 공지도 확보해야 되죠. 또 옆집에 담장도 있어야 되죠.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적용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하기가 가끔씩 좀 까다로운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건축법 해설 시즌2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5회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구독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에 큰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구독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법 4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토지의 굴착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대지의 조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조경이 상당히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5회 건축법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해설 55회 시간인데요. 대지의 조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지의 조경편을 준비를 하면서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회 시간에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나온 대지의 조경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고요. 56회 시간에는 옥상 조경과 서울시 조경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57회 시간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조경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제 건축사보나 건축사분들은 이 조경 기준이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조경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이 내용은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이 조경 기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55회 시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조경, 그리고 57회 시간에는 중요한 국토부 조경 기준, 그리고 또 옥상 조경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조경에 대한 산정 방법과 또 서울시 기준에 대해서 56회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55, 56, 57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조경 부분을 완벽하게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42조에 대지의 조경이 나오는데요. 그 대상에 관련된 부분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0제곱미터면은 우리가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60.5평인데요.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 42조를 보면은 용도 지역과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지에 조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축 조례에 대지의 조경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조경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로 나와 있다. 그래서 조례를 꼭 확인을 해야만 대지의 조경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대지의 조경에 대한 사례 사진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안 치고 여분의 땅에다가 이렇게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국토부에서 나오는 조경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또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57회 시간에 국토부의 조경 기준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 기준은 옥상 조경을 설치할 경우나 또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에 관련된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경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건축법 42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상 조경이라든가 구체적인 식재 기준, 또 조경 시설물, 뭐 이렇게 파빌리온이라든지 또 어떤 용도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설치 방법, 구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조경의 방법 등도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용 기준에서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적용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건축법 시행령 27조를 보시면은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과 건축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전원주택이라든가 도심 인근에 있는 이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연 녹지 지역에 뭐 카페라든가 커피숍 이런 내용들을 좀 짓고 있는데 사실 자연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가 많죠. 그리고 용적률은 100%고 또 층수는 4층 이하로 짓는 부분이 자연 녹지 지역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폐율이 20%고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조경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도 조경을 안 해도 되죠. 자,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같은 경우도 조경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자, 네 번째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의 공장도 조경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여기서 나오면 또 건축 조례가 나오죠. 그래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경을 안 해도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염분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또 허가권자가 좀 조경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 곤란한 지역 같은 경우는 조례로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조례를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조경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나 건축물을 살펴보면 축사, 우리가 시골에 축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사도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조경을 안 해도 되죠. 여덟 번째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시설 같은 경우도 적용을 안 해도 된다. 보통 이렇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물류시설 만들기가 쉽진 않죠. 이제 대규모 차가 들어와야 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은 적용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자연환경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좀 녹지가 좀 풍부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 또 관리지역 같은 경우도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이 내용들이 좀 상당히 복잡한데요. 뭐 관광진흥법이라든가 또 국토계획법이라든가 또 뭐 체육시설법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목, 나목, 이 다목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관광지라든지 또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적용을 안 해도 된다. 또 전문휴양업의 시설이나 종합휴양업의 시설 같은 경우도 적용해서 제외시키겠다. 또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도 적용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조례로 별도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뭐 자연도 풍부하고 또 녹지도 많기 때문에 적용을 설치 안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적용 기준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와 있는데요. 건축 조례로 다음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적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마련해 놓고 있는데 건축 조례로 이렇게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완화해 주면 그 완화된 기준을 따라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시행령 27조를 보겠습니다. 공장 부분이나 물류시설,
공장이나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 면적에 대한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10% 이상의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자, 그리고 1500제곱미터 이상부터 2000제곱미터 미만인 연면적을 가진 공장이나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의 5% 이상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시행령에서 설명한 공장 부분이 있죠. 연면적이라든가 또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든가 또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같은 경우는 적용을 안 하고 그 외에 해당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나오는데요. 공항시설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의 10% 이상, 그리고 철도역 시설 같은 경우도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설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지 면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부터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하라고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나와 있는데요. 통상 지자체 조례를 보시면은 이러한 소규모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서 더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행령에서는 10%라고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건축 조례를 보면은 5%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3%까지 이렇게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대지 같은 경우는 적용을 좀 완화를 해준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시행령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 놨지만 건축 조례로 다시 완화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지 마시고 꼭 건축 조례에서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에 적용에 관련된 부분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즉 60.5평 이상 되는 대지의 땅 경우에는 적용을 의무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따져보고 설계를 하다 보면 지상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의외로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주차 공간도 넣어야 되죠. 또 대지 안에 공지도 확보해야 되죠. 또 옆집에 담장도 있어야 되죠.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적용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하기가 가끔씩 좀 까다로운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고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국토부가 고시한 적용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5회 시간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나온 대지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옥상 적용과 서울시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을 정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